After they hit like thunder and disappear like smoke. Get us our guys. I'll get your pardons.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한 뒤 전과를 사면받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도미닉과 멤버들. 하지만 평화도 잠시. Hello? Dominic Toretto. You don't know me. You're about to. 범죄 조직의 리더 오웬 쇼의 형 데카드 쇼가 동생의 복수를 위해 member들을 차례로 공격합니다. 데카드 쇼의 난입에 맞서 도미닉은 다시 한번 멤버들을 불러 모아 숨막히는 반격을 결심하는데요. That's right. 팀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63개국에서 개봉해서 지금 63개국에서 전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1편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카 레이싱의 세계랑 범죄의 세계를 연결해서 그걸 또 되게 낭만적으로 그린 어떤 톤도 있었고, 이번 영화를 볼 때는 영화 후반부에는 거의 트랜스포머나 터미네이터를 보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저는 졸았어요, 좀. 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 왜요? 폴 워커를 위한 또 세상을 먼저 떠나간 동료 배우에 대한 어떤 존경과 예우를 담은 영화 엔딩 때문에 아니, 저도 그 울지 않을 엔딩은 수가 정말 없습니다. 좋았는데 엔딩은 찡하죠. 엔딩은 네. 찡한데 그 앞에까지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영화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벌써 시리즈 7편입니다. 네. 지금은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성장을 했죠. What do you say, Dom? Talking or we race? 1편 같은 경우는 3,800만 달러 제작비에 좀 중저예산 영화로 시작을 해서 이제 초대형 블록버스터 시리즈로 발전하는 특이한 어떤 사례를 남긴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고, 이제 카레이싱이라는 게 사실 액션 영화의 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영화는 액션의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점에서 카레이싱이라는 어떤 세계를 좀 새롭게 열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Hey, what's up, man? Talk to me. Come on. I can't do it. The hell you can't. What do you mean you said? Dad, what are you doing? 이 영화에서 사실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영화 전반에 걸쳐서 차들이 날아다닙니다. 차는 하늘을 날 수 있다가 이 영화의 주제죠.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아부다비에서 네네네. 빌딩 사이를 정말 누비는 그 빨간 자동차. 저는 그 장면이 진짜 귀여웠어요. 정말 소년 만화의 로망 그렇죠,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소년들은 저 꿈을 꾸겠구나. 그 차 안에 에어백도 터지지 않으면서 주인공들이 그냥 먼지를 털고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화성, 소년성에 대한 극단적인 지점이지 않나. 저는 자동차 액션도 좋지만 맨손 격투 장면들이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You're going down, Toretto. I'm right here. 시리즈 5편에서 빈디젤과 더러게 격투 장면이 잘 된 이후 네네네. 그랬다고요? 이제 근육맨들이 격투를 할 때 자동차 어떤 레이싱의 어떤 버금가는 굉장히 어떤 박진감 넘치는 격투를 보여줬습니다. 또 7편에서는 론다 로우지와 토니자 이제 두 명의 어떤 실제 이제 어떤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폴리자 액션이 나오는 순간은 뭔가 그 화면에 각이 탁탁탁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머지 배우들의 액션은 굉장히 중량감이 있고. 론다 로우지라는 선수도 그 UFC 선수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Would you believe I knocked him out with my charm? You need that charming. 여기서 보면 론다 로우지라는 이제 미셀 로드리게즈의 이제 맨손 타격신이 서로 있는데, 여자 대 여자가 서로 맨몸으로 치고받는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고 영화의 재미를 더 느끼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시리즈를 찍은 그 감독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임스 완 감독이라고. 컨저링이나 인시디어스나 굉장히 좋아하는 호러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쫀쫀하게 긴장이나 영화적인 파괴력을 잘 보여주는 감독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호러 영화 장인의 테크닉은 사람들을 기겁시키는
콘티를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 정서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원래 호러 영화를 잘 찍는 감독이 액션 영화를 잘 찍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두 영화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수위 높은 어떤 폭력을 보면서 얻는 어떤 즐거움, 시각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느껴지는 피가 많이 나온다거나 어떤 신체 훼손이 있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어떤 대중적인 어떤 전략. 근데 호러 영화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까지는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편성의 해석이 흥미로운 게 제임스 완 감독이 호러 장르의 마스터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묘사를 빼고 그 자극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자동차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냥 동네 앞에 있는 4차선에서 그 간단한 접촉사고 난 수준으로 내리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들이 멀쩡하고 심지어는 에어백 터지는 장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에어백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약간 이 주인공들이 사이보그인 것이 혹시 반전 아닌가. 머리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영화입니다. 자동차가 나온다, 질주한다, 충돌한다. 편집장님의 어떤 분노의 질주에 대한 분노의 호평인 것 같아요, 진짜. 네. Salute me, familia. 자, 폴 워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이제 어떤 사망을 하면서 영화 촬영과 상관없는 사고였던 거죠? 네네네네. 한 절반 정도 찍고 네. 그 있는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50% 정도 촬영을 한 상황에서 배우를 교체해서 또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CG를 사용해서 이제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 장면은 이제 폴 워커의 동생이 이제 코디 워커가 대역으로서 이제 참여를 해서 찍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 때 연기를 보시면 이제 그 배우들이 이게 눈물이 좀 글썽이는데 이게 평소 하던 연기와는 좀 다른 실제 어떤 폴 떠나버린 이제 폴 워커를 좀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어떤 동료들의 어떤 시선이지 않았나. 지난주는 달리 또 이번 주는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어요. 먼저 별점부터.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저의 별점은 4개입니다. 네? 별점이 이제 낮고 높은 어떤 그 차이가 기준이 장르가 뭐 코미디면 코미디, 뭐 액션이면 액션. 그 장르에 굉장히 충실했을 때. 폴 워커를 가슴에 새긴 뜨거운 엔딩. 분노의 질주도 때론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팬들한테 돌을 맞겠죠. 일단 그래 김종철 기자님한테 먼저 돌을 맞으실 것 같아요.